이 사주의 오행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간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에는 을목과 간목 두 종류가 있죠. 을목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올려놨었고요. 이번에는 간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꽃이라든지 화초 아니면 잔디, 넝쿨, 열일이 여린 화초 같은 기운을 을목이라고 하고요. 간목은 우람하고 크고 굉장히 큰 나무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간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갑하면 생각나는 게 많을 거예요. 일단 갑하면 잘 아시겠지만 갑질이란 말이 먼저 생각나고요. 갑질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갑질한다. 그리고 또 갑갑하다. 왠지 어떤 상황이 갑갑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쓰죠. 아니면 갑을 관계.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갑질하는 것은 정말로 어떤 상하 관계라든지 주종 관계에 있을 때 많이 쓰잖아요. 이때 다 이게 갑입니다. 갑질. 그리고 갑갑하다. 갑갑하다는 뭐냐면 우리가 나무가 있을 때 이 갑목, 이 큰 나무들이 이렇게 많고 빽빽하게 있을 때 뭔가 좁은 공간에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을 때 그 상황, 굉장히 빽빽하면 뭔가 답답하고 갑갑하겠죠. 그래서 쓰는 말입니다. 갑갑하다. 갑을 관계는 우리가 계약서 쓸 때 갑과 을의 관계 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갑은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사주에 대해서 잘 몰라도 내가 갑일날 태어났다, 갑을 갖고 있다. 이 사람마다 오행의 특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되고 성격뿐만 아니라 팔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팔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난 날의 기운과 그 태어난 날의 오행의 기운이 또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태어난 날의 이 일간과 또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태어났느냐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춘, 하, 추, 동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갑목이 태어난 날, 이건 생일날이에요. 자기가 생일날, 태어난 날의 일간이 갑목일 때, 춘이면 일반적으로 인묘진 봄 1, 2, 3, 인이 1월이고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는 4, 5미 4,5미 월에 태어난 거고요. 가을은 신, 유, 술 월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겨울은 해, 자, 축 월에 태어난 거예요. 각각 다릅니다. 여름에 춘하, 추동에 따라서 이 간목의 역할이 달라지고 기운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갑이라고 하더라도 봄에 태어난 갑이 필요한 기운이 있고 또 이 겨울에 태어난 간목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미, 술축 이것은 토의 기운입니다. 나머지 인묘는 똑같은 목의 기운이고 사우는 화의 기운이고 신유는 금의 기운이고 해자는 수의 기운인데 각 계절별로 이렇게 진술축미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이 토는 환절기를 나타내는데 진은 봄의 기운이고 미는 여름, 술은 가을, 이 축은 겨울의 기운인데 일단 이 간목은 목의 기운인데 오행 중 목화토금수 중에서 이 목만이 생명력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화라든지 수라든지 아니면 토, 금 다 생명력은 없는데 목만 식물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봄에 태어난 목의 기운, 특히 간목의 기운, 여름에 태어난 거 다르다 말씀드렸는데, 자, 내가 간목으로 태어났는데 이 인묘월, 그러니까 음력으로 1, 2월에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또 필요한 기운이 있고 필요 없는 기운이 있는데, 자, 이제 토금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간목인데
인묘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특별하게 이 목의 기운은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간목의 기운을 갖고 이 음력 1, 2월에 태어났으면 굉장히 강한 기운을 갖고 태어났어요. 걸룩이나 제왕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또 굳이 목의 기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월에 태어났다, 음력 3월에 태어났어도 같은 달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태어난 거예요. 이 간목 같은 경우는 이 진월에 태어난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목화토금수 중에서 이 미월이나 술원, 축월에 태어나면 토의 기운이지만 이 달라요, 기운이. 이 진토만이 습토로서 이 물의 기운. 왜냐면 이 진숙에는 을개무라 그래서 개수의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축토에도 개수가 있지만 이건 언 땅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청명절이 지나서 땅이 싹 풀려가지고 땅 속에 물이 아주 촉촉하게 좋은 때이기 때문에 이 목의 기운, 이 임묘진 월에 태어났을 때 목은 특별히 필요 없고요. 그럼 화는 어떠냐? 화는 태양의 기운이죠. 나무가 자라려고 그러면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는 정화보다는 병화의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봄에 태어났을 때 자라려고 하면 정화 모닥불이나 등불의 기운보다는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때는 병화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목화, 목은 크게 필요 없다 했어요. 화는 병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을목이든 간목이든 봄에 태어났다. 그러면 봄에 태양, 하늘의 태양을 받아야 꽃을 피우고 또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는 진토가 있으면 토가 특별하게 필요 없고요. 만약에 인묘, 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때는 진토가 필요합니다. 진. 아니면 기토가 필요하고요. 천간으로 봤을 때는. 무토보다는 무토는 사막의 토 아니면 메마른 땅 이렇게도 보기 때문에 병화하고 같은 기운이어서 이때는 진토나 기토가 필요로 합니다. 목화 토 이제 했죠. 그럼 금의 기운은 필요할까요? 일단은 새싹이 자랄 때는 우리가 봄에 여러분들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숭아 나무가 됐던 사과나무가 됐던 약간 전직의 가위를 갖다 좀 가지치게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신금 정도, 가위 이 정도는 필요하지만 경금은 필요 없어요. 신금도 사실 크게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필요해요. 이때는 경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간목으로 태어난 사람이 봄에 태어났다. 그러면 신금 정도 아니면 경금은 크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수는 개수가 필요합니다. 개수가 이때는. 임수는 크게 필요 없어요. 개수라는 건 뭐예요? 초봄에 우리가 하늘에 봄비라고 하죠. 봄비가 여름에 장마철처럼 태풍을 몰고 오는 큰 비, 임수가 내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촉촉한 봄비 정도, 우로라고 하죠. 그게 내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이게 좋겠죠. 그래서 봄에 같은 경우는 간목이 요 정도 기운이 있으면 사주가 좋은 사주입니다. 이게 골고루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병화, 진토나 기토, 신금 정도 아니면 개수가 필요합니다. 임수도 필요 없어요. 임수는 비가 대해수라 그래서 굉장히 큰 물이에요. 어떤 분은 간목은 임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틀에서 맞는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개수 같은 경우는 개수는 아시겠지만 사주에 개수가 있는데 무토가 있으면 이게 또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무게합이 돼서 합거가 돼 버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골치 아파요. 또 병화가 있을 때 개수가 있으면 태양을 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있어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주의 구조, 구성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개수가 있는데 무토가 있으면 이때 개수는 또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병화가 있는데 바로 옆에 또 개수가 있어도 약간 골치 아프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떨어져 있고 병화가 있고 떨어져서 바로 개수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어쨌든 필요한 기운입니다. 자, 여름에 태어났을 때는 목의 기운이 이제 막 나무가 막 무성해질 때잖아요. 그럼 무성해질 때인데 일단은 내가 간목만 딸랑 하나 있고 이 인묘가 없고 사오 굉장히 더운 기운이 있다. 이럴 때는
목이 좀 부족하면 이때 목은 있으면 좋습니다. 이때는 갑을목 다 있어도 돼요. 목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4, 5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화는 필요가 없겠죠. 이때 화는 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체가 4, 5월에 뜨거운 태양의 기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병화든 정화든 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계절 자체로 내가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미월에 태어났다. 미월에 태어났으면 메마른 흙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간목은 어떻게 됩니까? 간목은 해에서 장생이 되죠. 그러면 장생, 목욕, 간대, 걸록, 제왕, 여기서 새, 병, 사, 묘가 되죠. 미토는 묘가 되잖아요. 간목에 묘가 되는 거고, 이건 사지로 들어가는 거죠. 새, 병, 사, 묘, 병사묘, 진토에서 이제 새가 되죠. 사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화에서 사가 됩니다. 그러면 점점 이 간목의 기운은 꺾여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목의 기운이 필요하고요. 화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토는 필요할까요? 미토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진토 정도는 이때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토 정도는 왜냐면 습토가 필요하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사토잖아요. 아니 저기 묘토잖아요. 묘고로 들어가는 토이기 때문에 결국은 진토가 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여름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때는 물은 임수가 필요합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의 기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임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금의 기운은 어떨까요? 잎이 무성해지고 막 세게 이게 나무가 축축 처지고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사화는 경금의 장생시긴 하지만 이때는 이 경금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신금도 뭐 지지로서 똑같겠죠. 경신금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 도끼 같은 금의 기운이 필요하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조금 힘든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초보적인 수준인 사람은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강의는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고 수준 있고 물상적인 기운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태어났다. 가을에 태어났으면 이 간목이 지금 절지에 신유월이면 절지에 태어난 거잖아요. 만약에 을목이면 유가 절지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기운이 약하겠죠. 당연히 이때는 또 목이 필요합니다. 목이 갑이든 을이든 필요해요. 갑이 있으면 나름대로 기운이 강해지는 거고 을이 있으면 이 경금의 기운을 또 합거시키니까 필요하고요. 그리고 화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간목이 가을에 수확을 하고 뜨거운 태양을 받아갖고 과일을 익게 하려면 당연히 햇빛인 병화가 필요하겠죠. 화가 필요합니다. 이때도 병화가 필요한 거예요. 정화보다는. 병화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는 필요할까요? 토는 사실 이 수월이라고 하면 전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 신유월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진토는 필요 없고 이때는 미토 정도는 이 여기로서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가을의 땅은 너무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물기에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다 씨앗이 썩어버리겠죠. 가을은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벼농사를 졌는데 가을에 태풍이 불어와서 딱 논이 다 물기에 잔뜩 머금어 있어. 그럼 결국 나랄이 다 썩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건토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는. 그리고 금의 기운은 신유월이면 굳이 이 간목의 입장에서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미 이 자체로서 금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때 금기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수기 역시도 필요하지 않다. 개수 정도 뭐 혹시 약간의 뭐 구름 꼈다, 구름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지만 개수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조건 목이니까 간목이니까 이런 거 계절 생각하지 않고 당신은 수가 부족하니까 수가 없으니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계절의 기운을 생각한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몇 월 달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에 태어난 간목인데 해자축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해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입동이 지난 거고, 자는 동지, 그리고 축은 이제 섣달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굉장히 춥겠죠? 당연히 목은 필요로 합니다. 추운 겨울에 달랑 나 혼자 외롭게 서 있다. 그럼 바람을 막아줄 게 없잖아요. 춥잖아. 그래서 당연히 목은 다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보면 결론적으로 이 목이라는 것은 계절에 상관없이 이 봄만 빼놓고는 여름, 가을, 겨울 다 필요하다. 이해가시죠? 왜? 봄에는 왕성한 기운이기 때문에 필요 없지만 나머지 기운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화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화 당연히 평화, 따뜻한 기운이 필요하겠죠. 그래야만이 또 봄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땅이 녹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토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이게 축월이라고 하면 언 땅이에요. 그러면 역시 이때도 미토, 천간은 무토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언 땅에서는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을 따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 무토나 미토가 필요해요. 자, 금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금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게 이제 겨울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나무가 다 자라가지고 내가 이제 기둥으로 만들든지 동량목으로 쓰인다. 그러면 그때는 경금이 필요합니다. 도끼가. 톱날이, 칼날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이게 이제 사람으로 치면 새싹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지고 결국 겨울에 죽는다. 그러면 다 죽었어요. 죽으면 이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자랄 수 있게끔 끝나고 나서 그 나무를 이제 기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둥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 경금 도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나머지 마지막으로 수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내가 해자축, 추운 겨울에 가뜩이나 얼음물이 있는 계절에 태어났는데 또 추운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엄동설안에 그 차가운 물은 간목 입장에서 필요 없어요. 이미 땅속에 다 물이 얼어있는 물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간목이 해자축월에 태어났는데 또 다른데 해자가 또 있다든지 임수나 계수가 있다. 그러면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을 모자멸자라고 하는데 결국 어머니 때문에 아니면 문서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 있고 부동산 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지금 간목에 대해서 물상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오행 중에서 목만이 생명력이 있다. 그런데 이 목이라는 게 특히 간목이 계절별로 이렇게 추나추동의 기운을 놓고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기운이 있고 필요 없는 기운이 있어요. 무조건 수가 필요하고 무조건 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주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물상적인 기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보셨을 때 약간의 고급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고요. 혹시 이것을 이해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 2번 내지 3번 많게는 4-5번을 다시 해서 이렇게 해서 재방송을 보신다고 하면 그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 못 하셨으면 재방송을 해서 몇 번이라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무조건 필요한 게
갑목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이게 아니다. 계절에 따라서 필요한 게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게 있다. 이것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갑목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